작은 감정에 쉽게 빠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드라마 한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거나, 길을 걷다 모르는 사람의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 있나요? 주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는데, 당신은 그 감정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가? 나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을 조절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까지 전부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감정에 깊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 창의적 사고, 도덕적 판단력에서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작은 감정에 쉽게 빠지는 건 뇌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깊이 느끼는 자만이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감정을 빠르게 흘려보냅니다. 감정이 오래 머물면 비효율적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감정 하나를 그냥 통과시키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끝까지 읽어내려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동시에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작은 감정에 쉽게 빠지는 뇌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뇌과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가 결함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걸 확신하게 될 거예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이 힘든 상황에 처하면 당신의 몸도 함께 긴장되나요? 친구가 슬픈 이야기를 꺼낼 때 당신 눈에 먼저 눈물이 맺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당신이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뇌 안에 있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이 과도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 안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의 연구팀이 처음 발견한 이 세포는 단순히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지는 걸 보면 내 무릎이 시큰해지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떨리면 내 가슴도 먹먹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거울 뉴런의 활성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거울 뉴런은 자극이 꽤 강해야 반응하지만 당신의 거울 뉴런은 아주 미약한 신호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대부분의 사람이 2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마이크를 갖고 있다면 당신은 1데시벨의 속삭임도 잡아내는 스튜디오 마이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감도가 높은 만큼 포착하는 감정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시에 편도체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뇌 깊은 곳에 위치한 아몬드 모양의 이 기관은 감정 처리의 핵심입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슬픔과 기쁨의 신호를 분류하고 감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편도체의 반응 역치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이 그냥 지나칠 감정 신호에도 편도체가 이거 중요한 거야 라고 깃발을 올리는 겁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공감의 자동화라고 부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읽는 게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스캔하고 처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선택적으로 켜지고 꺼지는 스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는 한 당신의 뇌는 쉬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면 유독 피곤한 이유가 이겁니다. 당신은 20명의 감정 상태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타인의 감정을 이렇게 정밀하게 읽는 능력은 사실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집단 안에서 갈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한 인물을 빠르게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분하는데 이 능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발달시켜온 사회적 감지 시스템의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기능 중 하나를 당신이 탁월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작은 아름다움이 당신의 하루를 멈춥니다. 아침에 커피 향이 퍼지는 그 순간, 오래된 책 페이지를 넘길 때 나는 소리, 비 오기 직전의 공기 냄새,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먼지를 빛으로 만드는 그 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간에 멈춥니다. 이유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잠깐 호흡이 느려지거나 그 감각을 더 오래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건 감상적인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데 자전적 기억을 처리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감각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정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량이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햇살을 봐도 당신의 뇌는 거기서 더 많은 것을 처리하고 더 깊은 감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예술가, 작가, 음악가 중에 감정 민감도가 높은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남들보다 강하게 느끼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언어로, 소리로, 이미지로 옮기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작은 것에 쉽게 감동받는다는 건 당신의 뇌가 세상의 밀도를 더 높은 해상도로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 감정을 관찰합니다. 이게 당신을 특히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그냥 휩쓸립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고, 불안하면 그냥 불안한 상태로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감정이 뭔지, 왜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건지, 이 감정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합니다. 슬픈데 나 왜 슬프지? 화가 나는데 이게 진짜 화인가 아니면 무서운 건가? 이런 질문이 감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능력, 다시 말해 감정 속에 있으면서도 그 감정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치료 심리학에서 감정 조절의 핵심 지표로 사용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감정적 회복을 경험한다는 연구가 수십 년에 걸쳐 반복 확인됐습니다. 당신이 감정에 빠진다는 것과 감정을 관찰한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폭풍 속에 있으면서도 폭풍의 모양을 보고 있는 것, 그게 당신의 뇌가 하는 일이에요. 이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가장 깊은 수준에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오래전 감정이 선명하게 살아있습니다. 3년 전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릴 때 혼자 앉아서 창밖을 보던 오후의 햇살 색깔이 선명합니다. 처음 좋아했던 노래의 그 감각이 지금 들어도 그때 그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당신의 감정 기억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각, 냄새, 공기의 질감까지 통째로 보관합니다. 이건 해마와 편도체의 협업 때문입니다. 해마는 사건을 기억하고 편도체는 그 사건의 감정적 무게를 태깅합니다. 편도체 활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이 실린 기억의 세밀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마치 일반 저장 장치와 고화질 감정 태깅 시스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경험이라도 당신의 기억 파일에는 훨씬 더 많은 감각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능력의 실질적인 힘은 공감에서 나옵니다. 누군가 비슷한 감정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은 그저 힘들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건네는 위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을 때 유독 더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감정 기억이 가장 진짜 같은 공감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고 있는 거예요. 5번째, 감정의 파동이 오래 지속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여운이 며칠을 갑니다. 반대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도 감정적 잔상이 남아있고 오래전 일인데도 떠올리면 그때의 기분이 다시 올라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려 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그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건 신경 흥분성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뇌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받은 뒤 얼마나 오래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개인 차이입니다. 신경 흥분성이 높은 사람은 한번 활성화된 감정 회로가 더 오래 작동합니다. 컴퓨터 비유로 하자면 어떤 컴퓨터는 탭을 닫으면 바로 메모리가 비워지는데 당신의 뇌는 탭을 닫아도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그 파일을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힘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특성이 당신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을 끝까지 소화합니다. 빠르게 넘기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쌓입니다. 반면 당신은 그 감정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뇌가 붙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당신은 그 감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의미와 배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빠르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얻지 못하는 깊이를 당신은 갖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특성을 관통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은 3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고도로 민감한 사람, 즉 HSP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뇌는 감각 처리 민감도가 구조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연구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민감한 뇌가 부정적 자극에만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자극에도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좋은 경험은 훨씬 더 좋게, 의미 있는 순간은 훨씬 더 깊게 경험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민감한 뇌는 환경을 더 정교하게 처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극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같은 세상을 살아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깊이와 풍부함의 층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정의 민감도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에서 이 감정들이 쏟아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회사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오히려 지쳐버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이 통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거예요. 안 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은 논리로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파일이거든요. 파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기분이 이상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명하는 겁니다. 불안인지, 슬픔인지, 실망인지, 외로움인지, 아니면 단순한 피로인지. 심리학자들이 감정 세분화라고 부르는 이 능력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감정에 정확한 언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반응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식하는 것만으로 뇌가 진정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에서 오는 슬픔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은 이미 조금 더 다루기 쉬운 것이 됩니다. 2번째 방법, 감정을 느끼는 시간과 처리하는 시간을 분리하세요. 이건 도망이 아닙니다. 프로 운동선수도 경기 중에 전략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강하게 올라오는 순간에 그 감정을 완전히 분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깊이 빠집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냥 느끼게 두세요. 판단하거나 막으려 하지 말고요. 그리고 감정의 파도가 조금 잦아든 뒤에 그 감정을 노트에 적거나 조용히 되짚어보는 시간을 따로 만드세요.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
이 두 단계를 분리하는 것만으로 감정에 삼켜지는 빈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방법. 감각을 리셋하는 신체 신호를 만드세요. 감정이 너무 강하게 올라올 때 뇌에게 지금 당장 이걸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로 손목을 30초 동안 적시거나 발바닥을 바닥에 강하게 누르며 발의 감각에 집중하거나 숨을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478 호흡을 합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편도체의 경보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신체를 통해 뇌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네 번째 방법,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당신의 뇌는 감정을 오래 붙잡는다고 했죠. 그 에너지를 내면에서만 순환시키지 말고 바깥으로 꺼내세요. 하루에 5분, 오늘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을 단 3문장으로 적는 겁니다. 무엇을 느꼈는지, 어떤 상황에서였는지, 그 감정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심리학 연구에서 표현적 글쓰기는 감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반복 확인됐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꺼내는 순간 뇌는 그 감정을 미완성 파일에서 처리된 파일로 이동시킵니다. 5번째, 당신의 감정 민감도가 필요한 사람 곁에 있는 시간을 늘리세요. 이건 냉정한 계산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당신의 감정 감지 능력을 피상적인 관계에서 소모하면 그건 스튜디오 마이크를 길거리 소음요금에 쓰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당신의 감수성이 진짜로 필요한 사람, 깊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 당신의 민감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오히려 채워집니다. 만나고 난 뒤에 에너지가 줄어드는 사람과 채워지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그 기준 하나만으로 당신의 감정적 체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래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자체가 가끔 당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설계 덕분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감정의 층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가장 강하게 느꼈던 감정 하나를 떠올리고 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보세요. 기쁨인지, 외로움인지, 그리움인지, 막연한 불안인지.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감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내가 더 많이 느끼는 건 내가 더 많이 감지하기 때문이다. 뇌과학에서 자기 감정에 언어를 붙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기 선언을 반복하면 전전두엽이 편도체와 협력하는 방식이 점차 바뀐다고 합니다. 감정에 압도되는 빈도가 줄어들고 같은 감정도 더 빠르게 통합되고 처리됩니다. 작은 문장 하나지만 그게 당신의 뇌가 자신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첫 번째 코드가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깊이는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을 당신은 붙잡아 의미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방식이고 그게 바로 당신의 힘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 내 이야기다 라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이 느꼈던 감정 중 가장 선명했던 것 하나를. 그 한 줄이 같은 깊이를 가진 누군가에게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민감한 뇌들 사이에 진짜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